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입시 시즌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네, 작년 한 해는 조금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신 4에서 5등급 친구분들이랑 논술 관련해서도 같이 공부도 해보고 싶고 해서 이런 영상들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찍어서 올리려고 시작을 해봅니다. 입시 결과가 나와 있는 학교를 이제 제가 본 게 가천대학교가 나와 있길래 가천대학교 영상을 먼저 입시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원하시는 전형은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겠죠.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 학생부 위주,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류 100%로 5배수를 1차적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면접 50%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신이 조금 되거나 하는 친구들은 면접 준비를 대부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으로만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100%를 조금 더 선호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가천대는 지금 보니까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적용되는 부분을 생각해서 수능을 살짝 보느냐 아니면 면접 50%를 하느냐 이런 선택이 갈려져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보여져 있는 바람예비 전형에 있어서는 면접을 고려하시고선 지원을 하셔야 된다. 면접이 포함된 내용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천대학교 학생부 성적 보면은 90%, 70% 보면은 뭐 1등급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학과들도 있죠. 그래서 3중 안정적인 거는 3중이면 뭐 거의 합격인 것 같고 3 후반에서 4등급 대 친구분들이 많이 쓰는 학교로 보여집니다. 뭐 특정 학과의 뭐 편차가 크거나 그렇게 갑자기 확 높은 학과가 뭐 보이는 데는 특별히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클라우드 공학과 컴공이 조금 클라우드 공학과가 2등급대가 나왔네요. 바이오로직스 간호학과는 뭐 좀 더 높을 수 있는 거니까 물리치료학과도 그렇고 그런 계열들이 살짝 이때가 보였는데 그 외에 다른 숫자들을 내신 성적으로 보면 3에서 4 그렇게 등급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실기우수 자전이니까 4등급 초반 친구들까지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90%가 4등급 중반까지도 있으니까 4등급 중반에도 생기부가 잘 되어 있다라면 써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회균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학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학생분들은 면접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겠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경영학부 예비순위가 되게 높았네요. 95까지. 확실히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가면은 숫자가 2대 친구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정적인 친구들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두 개 합 6이기 때문에 최저가 두 개 합 6이니까 3 2개 3등급 2개 그러면 기본 영어 깔고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가지고 수능 때 변수가 워낙 가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아니면은 2등급대 친구분들이 안전빵으로 써놓는 걸로 고려할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숫자가 특별하게 막 확 다른 느낌이 드는 학과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여기 1은 뭐 의예과, 약학과니까 논외죠. 네,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고도 당연히 같은 의료보건 계열이니까 논외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특성화되어 있는 대학교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인하대 같은 인문 논술이랑 다른 여기 약수령 이제 논술로 되고 있는 학교죠. 가천대는 마찬가지로 논술 이번에 전형이 논술 100%로 되어 있고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는 논술 80%의 학생부 교과 20이었는데 이번에 논술 100%로 되고 대신 논술 100%로 하는 대신에 최저학력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게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인문, 자연 계열은 3등급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3등급 한 개면 절대평가인 영어 3등급을 바라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서 한 과목만 3등급을 맞으면 된다. 그래서 3등급 한 개의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수능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약수령 논술이 국어랑 수학을 하는데 이 공부 자체가 사실은 수능 문제잖아요. 그죠? 지문도 EBS 수능 완성이었나요? 수능 특강이었나요? 거기 수능 특강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들 활용되었던 개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낸다라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깔려져 있고 난이도가 그렇다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준비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 3 하나가 이제 부담스러운 영역은 아닐 것 같아요. 3 두 개랑 3 하나 맞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여러 과목 중에서 하나만 3만 맞춰도 되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런 부분이 조금 내신 5등급인 친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3등급 하나도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걸러지는 한번 필터가 되는 조금 고려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전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게 어떻게 될지 올해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전 논술로 합격한 기준을 봤을 때는 내신이 네, 이제 5대 숫자들도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봐야 되는 게 15문항 중에서 이제 몇 퍼센트를 맞췄는가, 네, 몇 문제를 맞췄는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70%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평균 개수만큼은 맞춰주셔야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소한 국어, 수학 중에서 국어를 봤을 때 내가 그 중에서 몇 문제를 시간 안에 맞추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해보고 하셔야 되고 내가 수능 특강의 그 난이도 문제들 레벨 2단계 정도까지는 네, 어느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가 13문제, 11문제 이렇게 되니까 13문제까지 있으니까 13문제는 맞춰야 어느 학과를 써도 내가 지원한 학과를 네, 쟁취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고 네, 그때그때마다 약간 이거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평균이 다 10일인 와중에 9인데도 등장하니까 이런 데는 어디가 그럴까요? 이거는 모르죠. 근데 통상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과가 대부분 계속 낮다. 인하대로 치면 일본어 문학과 같은 게 네, 계속 내신 등급도 낮았고 논술 합격 커트라인 점수 낮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과를 그러니까 논술 전형 쓸 때 제가 상담할 때 뭐 항상 관념 뭐냐면 논술 이제 등급이 다 낮은데 내가 희망하는 학과로 지원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논술 실력이 없으면 희망하는 학과도 포기하고 대학을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논술 실력이 있으면 희망하는 학과를 해서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상담을 진행을 하면 논술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내신 등급이 여기 걸쳐져 있는데 희망하는 학과를 쓰면 안 될까요? 이제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희망하는 학과를 쟁취하려면 그만큼 논술 공부도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학과도 조금 그러니까 등급이 5등급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과까지 조금 마음을 비워주시고 도전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내려놓고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논술 100%인데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학종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면접 50%, 네, 학종 면접 50. 그 다음에 성적 우수는 최저 3, 두 개가 나야 되는 6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논술이 최저가 3, 1개가 필요해졌다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이제 25년도 이번에 진행하는 모의 논술을 이제 진행을 한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년도랑 또 문제 유형이나 그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난이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살펴보시고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내신 선정만 보고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을 고려한 수능 공부를 계속 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선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논술 시험 날짜도 수능 이후기 때문에 수능까지 무조건 보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적 우수나 논술은 다 최저 때문에 수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면접을 고려해야 되는 학종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여러분들만의 입시 전략을 갖고 학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논술을 준비하더라도 인하대 같은 논술이냐 가천대 같은 논술이냐 나에게 맞는 논술이 어떤 논술 전형이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수능 공부하는 겸 준비하고 뭐 인하대 같은 논술을 별도로 준비하겠다 뭐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을 도전을 해서 한다라는 건 내가 갈 수 없는 성적이 생기부가 애매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무기로서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분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설프게 준비할 거면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그런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노력했던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하기 어렵고 그 습관을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통해서 하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셨으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인데 비가 쏟아지는 요즘 시기에 비 조심 항상 하시고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될 수시 모집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